네, 안녕하십니까. 윤준입니다. 오늘 영상을 찍는 날은 2월 5일 오후 4시 3분이고요. 오늘도 이제 조금 해드릴 얘기들은, 최근에 이제 지수들을 일단 먼저 한번 찍어 넘어가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지수들이, 자,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0.29%, 그 다음에 3거래일 정도, 그리고 4거래일 정도 지수들의 큰 상승폭 없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버텨주는 흐름들, 또는 고점이 좀 약간 막고 있는 모습들,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반등 세기가 있었으나 그 후에 조금 약간 잠잠한 모습들,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대형주들도 그렇고, 지금 대형주 같은 경우 현대차에 대한 얘기들이 있죠. 애플카에 관련된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자, 이런 이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설 연휴 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현금 확보 좀 해놔야 된다. 설 연휴 끝나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설 연휴 전에 현금 확보를 해놔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도 궁금하실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으로 굴러가고 있는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현금 확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설 연휴 전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돈을 이제 써야 되니까, 설 그 기간 동안 돈을 써야 되니까 돈을 빼서 시장들이 낙폭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빼야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설 연휴 기간 동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미장에서 어떤 이슈가 생길지, 그 다음에 우리나라 대외 내외적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빼놓는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또 북한에서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 또 위협될 수 있다 라는 것 때문에 현금들을 또 빼놓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 차익 실현 매물들을 내보내고 그 후에 좀 대응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들이 좀 잠잠해지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라는 분석들도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현금 확보 같은 경우에서는 물론 이제 좋은 종목은 지금 잡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현금 확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그다음 안 좋은 종목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털고 난 뒤에 차라리 설 연휴가 끝난 뒤에 새로운 테마, 그다음 안정적인 흐름들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더 투자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설 연휴 기간 때 나오는 얘기들 참고해서 또 새로운 포지션을 또 잡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설 연휴 기간을 지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현금들을 좀 어느 정도 뭐 확보를 해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굳이 뭐 억지로 현금 확보를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종목인데 막 손절하고 이런 것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마저 해드릴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들이 흐름들이 지지부진하고 애매하니까 뭐가 움직이냐? 상패 시즌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시장들이 지지부진할 때 많이 움직이는데 신규 상장주.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여 줬습니다. 자, 일단은 뭐 등락의 상위를 보여드리면, 뭐 레인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종목도 움직여 줬었고요. 그 다음에 뭐 PB파마, 이런 종목들, 얘네 둘 다 뭐 상장한 지 지금 5거래일도 채 되지 않은 종목들인데 이런 식으로 움직여 주기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보면 성안이나 코이지 같은 정치 테마주도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이 얘기들이 뭐냐면, 지금 시장들이 막 날뛰고 시장들이 막 상방으로 쫙쫙 올라가고 테마가 잡히고 이런 느낌들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이는 날에는 대부분 시장들이 좀 지지부진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이렇게 되고 있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섹터가 또 뭐가 있냐면, 얘네 섹터라 분류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선주 테마들이 돌기 시작을 해요. 본주를 냅두고 우선주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상패나 아니면은 시장들이 지지부진하고 시장들이 애매하고 리스크가 있다라고 판단될 때, 일단은 신주,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 우선주까지 돌기 시작하면은 남은 3일 동안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월, 화, 수. 특히 수요일은 옵션 만기일이 껴있죠. 연휴 기간 때문에 수요일 날로 땡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리스크들이 좀 있는 상태다. 그러면 우리 이 상황에서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에서 신주들 매매를 아예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스캘퍼들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테마 흐름들이 다음 날에도 등락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조금 눈이 가고 조금 관심이 가는 게 이런 그 정치 테마주나 아니면 등락폭이 좀 큰 신규 상장주 눈이 간단 말이에요. 매매하는 거는 저는 뭐라고 하질 않아요. 손절 단가만 잘 잡으면. 내가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폭도 5% 노리고 손절 단가 1% 잡는 거, 그거 누가 욕하겠습니까? 그쵸?
우리가 신규 상장주들을 초보자분들께 권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차트들이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손절단가 마이너스 1, 2% 안쪽에서 커트를 해서 잘라야 되는데 그 차트를 자르지를 못하니까 초보자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보자분들은 신규 상장주 같은 종목들 매매해도 괜찮지만 손절단가 잘 잡고 손절단가에서 기계적으로 손절을 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상패 시즌이 3월 30일까지 3월 말까지 상패 시즌이 지금 이제 나와 있잖아요. 특히 이제 상패 시즌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번에 실적들이 4개년 동안 마이너스인 애들이 대부분 상패 위기를 맞고 있고 실제로 상패 절차를 받고 있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패 나오는 종목들이 점점 많아지고 상패 때문에 타격을 입는 종목들이 점점 있다라고 하면은 분명 신규 상장주는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 애들은 상패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상장 폐지를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주들이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시장들이 조금 애매하고 어렵게 되고 있으니 우리가 신규 상장주와 정치 테마주를 움직일 때 손절단가 잘 잡고, 잘못하면 고점 매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절단가 잘 잡고, 내가 기존에 스윙이나 중장기 지금 포트를 꾸린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대차 관련돼서 다음 주 월요일, 그 다음에 기아차 같은 경우는 2월 18일인가요? 잠깐 확인 좀 할게요. 자, 공시를 보게 되면 기아차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검색하면 나옵니다. 기아차 검색하게 되면 2월 19일이네요. 2월 19일 날 공시가 또 뜨니까 자동차 부품주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관련돼 있는 2차전지, 뭐 전기차, 수소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충전소들에 대한 또 관심들이 또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스윙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천천히 보기 위해서 중장기 종목들 꾸려놓으시면 저는 참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단타단 계시는 분들은 신주나 정치 테마, 그 다음에 우선주들 매매는 가능하되 되도록이면 조심해라. 이런 종목들은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는 거. 손절가 잘 잡아라. 두 번째, 스윙이나 중장기 계시는 분들은 자동차 관련돼서 얘기들은 있지만 최근에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이 조금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스윙이나 중장기 계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잡을 수는 있대. 너무 뛰어 올라갈 때 잡는 게 아니라 지금 천천히 잡아두고 올라갈 때는 일부 익절하고 내려올 때 다시 비중들을 천천히 채워가는 그런 흐름들을 잡는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라는 포지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조금 지지부진하고 재미없을 수 있다. 최근에 시장 수급들도 개인들이 오늘 왔다 갔다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이제 보여드리면, 자, 분봉을 보여드리면 지수들이 왔다 갔다 방향성을 하나로 정한 게 아니라 방향성을 찾지를 못하고 계속 등락폭만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준 거니까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까지 잘 대응하고 현금 확보하실 분들은 잘 해놓으셔서 설 연휴 끝나는 날부터 재미나게 신나게 또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 도전 내용, 도전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